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맞아. 이제는 종이가 아닌 화폐들도 많잖아.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아직은 그냥 투자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의 디지털 화폐로 보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1세대 코인이자 암호화폐의 대장주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비트시당 4,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0.01, 0.001 이렇게 분할 거래도 가능하죠. 비트코인은 코로나19 이래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지지도 한몫을 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화폐로 사용하기엔 아직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물건이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화폐라고 약속하고 그 가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약속을 보증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죠.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선 복제와 해킹의 위험이 있고 소유권 주장도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가 자신의 돈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답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가상장부인데요.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에 가상장부를 만들고 그 안에 거래 내용이 동시에 기록되게 합니다. 예컨대 1000개의 장부에 적힌 거래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컴퓨터의 거래 내용을 복제하거나 해킹하더라도 나머지 999개의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 내용이 보증될 수 있습니다. 해커가 1000개의 컴퓨터를 전부 해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왜 생겨난 걸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소수에게 독점된 화폐 권력을 거부하며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을 거쳐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단순히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보단 화폐 개혁의 한 흐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국은 암호화폐에 맞서 기존의 화폐 권력과 중앙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CBDC를 내세웠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맞서 미국은 기존의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CBDC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목적인 암호화폐까지 본다면 결국 화폐 권력이 정부에게 갈지 혹은 개인에게 갈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과도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보호를 잘 못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긴 하겠더라. 맞아. 그리고 요즘엔 NFT던가? 그거 알아? 그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2030 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조각 투자도 조금 생소했는데 NFT는 또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쉽게 말해 가상세계 안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자산인데요.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 소유권 보장의 근간이 되죠. 사전적 정의를 좀 더 살펴보자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어떤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토큰은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특정 자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NFT를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희소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신봉선짤의 NFT는 300만 원, 무야호짤의 NFT는 95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NFT를 왜 사는 걸까요? 그냥 휴대폰에 짤을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신봉선짤 NFT를 100만 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짤이 지금보다 더욱 유명해지고 더 많이 사용된다면 가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복제되고 사용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봉선자를 공짜로 써도 어차피 소유권은 A에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NFT가 새로운 투자와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화폐가 되려면 그것을 화폐라고 약속하고 그 가치를 신뢰해야 되는데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를 믿는 사람들이 NFT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NFT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모두 NFT 소유권의 존재를 믿고 그 가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을 신봉선짤의 소유자로 모두가 인정하고 신봉선짤 원본의 존재를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짤이 유명해질수록 원본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모나리자 작품이 유명해질수록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원본 모나리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 신봉선짤이랑 무야호짤 NFT가 진짜 비싸게 팔렸더라. 아, 나 그거 들었어. 인터넷에 있는 짤일 뿐인데 그 가치를 신뢰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NFT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어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음악과 미술 시장에선 디지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웠는데요. NFT는 소유권자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창작물의 가치 또한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이기에 애초에 위작 논란은 있을 수가 없죠. 더 나아가 부동산 소유권, 신분증, 자격증 등을 NFT로 발행해 위조 방지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NFT 거래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그 외 코인인 알트코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알트코인의 1위 주자가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화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활용 범위가 넓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활용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바타가 입을 옷도 필요하고 편의점, 전시장 등의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아이템을 사고 파는 사람과 공간이 생길 거고요. 여기에 바로 NFT가 필요한 겁니다. 나이키에서 신발 NFT를 사면 메타버스 내에서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림, 아이돌 굿즈, 그리고 심지어 방귀 소리까지 모두 NFT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NFT로 자산화가 되는 겁니다. 추가로 다오도 함께 살펴볼게요. 다오는 쉽게 말해 어떤 동아리 혹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나의 아바타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인데요. 예컨대 메타버스 내에서 NFT 작품들을 전시하고자 할 때 다오를 구성해 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죠. 다오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 커뮤니티의 미래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타버스와 NFT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NFT, 메타버스 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건 똑같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법이죠. 우리는 그 가치가 오를 것을 대비하고 파악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은퇴할 땐 국민연금도 바닥이다더라. 평균 수명은 더 길어졌는데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비해 돈 버는 시기는 줄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늘어난 거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투자, 재테크, 은퇴 설계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파이팅! 파이팅!